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는 미중 간의 갈등이, 군비 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린란드를 저기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어떤 곳이냐? 정말 지정학적인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보시면 이 그린란드를 일단 항구로만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우리나라 부산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인도네시아 앞에 있는, 싱가포르 앞에 있는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요. 그 다음 어디로 오느냐? 인도 지나서 중동 지나서 저기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야 됩니다. 거리로 따지면 2100km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몽골이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온다? 바로 위로 오면 바로 어디다? 유럽이에요. 미국이고 유럽은 이쪽이고 미국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 북극해 항로가 정말 최단거리 항로입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를 이동하면요, 거의 절반 가까이에 가까운 37% 줄어드는 12,700km로 항로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물류비가 확 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북극해 항로가 연간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절적인 시점이 여름하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쪽 항로가 얼음이 좀 녹았을 때 그때는 이용되지만 나머지 한 9개월 이상은 여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처럼 계속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연히 이 북극해 항로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해 항로의 정 가운데에 있는 그린란드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되고 있는 그린란드에 무엇인가 털을 잡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상대 적성국을 견제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자, 여기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러시아고 요 밑에가 중국입니다.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라고 하면 그린란드에 놓고 쏜다면 바로 모스크바를 바탕으로 해서 저기 중국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정말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 두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그린란드가 자꾸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땅에 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항구가 들어설 것 같으니까 중국이 먼저 그린란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다 새로 건설해 주겠다. 공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그린란드에 중국이 이렇게 공항을 공짜로 건설해 주려고 한대 라는 소식이 미국 국무부에 들어갔고요. 미국 국무부가 그래서 이 그린란드에 중국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덴마크를 찾아가서 그걸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린란드에 공항 짓는 걸 덴마크를 찾아가서 막느냐? 아직 그린란드는 완벽한 독립국가가 아니라 덴마크령입니다. 쉽게 해서 덴마크 땅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사법권이라든가 자치적인 어떤 치안권 이런 것들의 권한을 일부 그린란드에 보내줬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2008년도에 그린란드에 있는 전 주민, 그린란드의 전 주민이라고 해봤자 5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 투표를 한 거죠. 그린란드 원주민들을 바탕으로요. 독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국민 투표를 했는데 그 국민 투표 했었을 때의 그 투표는 사실 덴마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투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했던 투표에서 거의 78% 가까운 숫자가 그린란드의 독립을 원한다라고 투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입장에선 저런 민심을 못 본 척하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린란드에 일부 자치 권한을 주자, 할 수 있는 걸, 그리고 외교권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덴마크가 그대로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서 일부 자치령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덴마크 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퀴즈를 학생들에게 내요. 유럽에서 가장 영토가 큰 나라는 그러면 프랑스요, 독일이요, 뭐 이런 소리 해요. 아닙니다. 덴마크입니다.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그린란드에 바로 중국이 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옛날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여기 덴마크에다가 공군기지를 지었어요. 저기 그린란드에. 왜? 러시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소련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군기지를 건설해 놓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이미 또아리를 터 놓은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란드를 군사적 요충지로 바라보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여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대놓고 거기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다 중국 공군기지를 짓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빙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바로 중국이 저기 유럽까지 가는 북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의 21세기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거죠. 이 항로를 건설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공군기지가 툴레라는 공군기지인데 여기 이게 있고 여긴 덴마크 영일에서 이게 쉽게 중국의 어떤 뭐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린란드의 경제는 중국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란드에 관광이 엄청나게 활성이 됐는데 이 관광 누가 많이 오느냐? 역시 여기도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린란드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때문에 돈 번다,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돈 벌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